오늘은 박정희 8편이며 제목은 중화공업 육성 2편입니다. 목차로는 중화공업의 육성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6장 중화공업의 육성 과정 1. 산업기지. 공업단지는 공장만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산업기지는 공업단지와 주위의 주거지역, 학교,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을 제공하는 큰 규모의 복합단지입니다.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존의 공업단지보다 규모가 큰 대단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3년 12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공포되고 74년 2월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변경되어 산업기지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지는 공동입지를 함으로써 산업체 간 연관효과, 링케이지 이펙트를 높이고 기능 인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공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산업기지개발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수자원 개발 사업의 경험에 더하여 국가산업기지개발이라는 국책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여수, 창원, 구미, 온산단지 등을 잇따라 조성해서 고도성장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장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테크노크라트인 안응모가 취임하여 장기간 근무하면서 산업기지 건설에 헌신하였습니다. 2. 울산국가산업단지. 울산공업단지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최대의 공업단지입니다. 울산단지에는 최초로 건설된 정유공장, 석유화학단지, 자동차 공장, 조선소, 비철금속단지 등 대규모 공장들이 입주해 있으며 우리나라 공업화의 상징적인 산업단지입니다. 1962년 2월 울산군 3일명과 방어진읍 일대를 포함하는 특정공업지구에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센터에 종합제철소, 정유공장, 석유화학 공장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군사정부는 정유공장 건설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62년 1월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화가 부족하여 유공과 걸프와의 합작이 승인되었습니다. 걸프사의 공동투자는 외자 도입과 차관의 문호를 열었습니다. 이리하여 1964년 5월에 유공의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유공은 공장이 건설되자마자 석유류의 수요가 폭발해서 3만 5천 배럴 규모를 5만 5천 배럴로 확장하는 공사를 1967년에 완성했으며 신규로 6만 배럴 공장을 68년 10월에 완성해서 총 11만 5천 배럴의 정유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유 산업은 계속 확대되어 70년대 말에는 유공이 28만 배럴, 호남 정유가 23만 배럴,
경인 에너지가 6만 배럴의 능력을 갖추어 총 57만 배럴을 생산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공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석유화학 건설을 위한 10만 톤의 나프타 분해 시설 건설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유공은 국가의 에너지원 공급에 기여했고 나프타 분해 공장 건설로 석유화학 공업 육성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공의 합작사인 걸프사는 해외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해서 1980년 8월에 한국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울산공업센터는 최초의 정유공장, 석유화학 공장이 입지하고 가동했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중화공업단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1968년 울산 정유공장을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오늘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전경의 사진입니다. 3. 창원기계공업기지. 기계공업은 중화공업국가 방위산업의 핵심이 되는 주도산업입니다. 기계공업단지는 임해공업단지임과 동시에 내륙단지이며 또 많은 종업원을 필요로 하므로 주변에 배후 지역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요한 입지 조건인 항만, 토지 확보, 기후, 인프라, 방어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당시 1700가구, 인구 1만 명에 해당되는 작은 도시였던 창원이 1973년 9월에 창원기계공업기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창원은 계획도시로 1,500만 평의 토지에 인구 40만 명을 상정했습니다. 도시 설계의 기본 개념은 청와대가 정해주고 기본 설계도는 전 엔지니어링이 담당했으며 사업 주체는 경상남도 창원 출장소가 맡았습니다. 창원기계공업기지는 약 800만 평이며 모든 기계 업종을 입주시켜 기계공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토지를 구입하고 단지 조성과 동시에 도로, 철도, 항만, 전기, 통신시설 등의 공사를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업체로 지정된 공장은 모두 창원으로 이전시켜 입주하도록 했으며 대기업체는 무조건 창원에 공장을 1개 이상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작전과 회유 설득으로 2, 3년 지나 효과를 발휘하여 본격적으로 기계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밸브를 생산하는 부산 포금이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1978년에는 금성사, 대우중공업, 기아기공, 한국종합특수광,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당시 가동기업체는 74개, 건설 중인 기업체는 14개 등 총 110개가 기업체가 입주했습니다. 1970년대의 창원공업단지의 전경입니다. 오늘날 창원공업단지의 전경의 사진입니다. 4. 전자산업과 구미 전자산업단지.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전자공학과 교수였던 김완희 박사는
정부 초청으로 67년부터 우리나라 전자업계의 실태를 파악합니다. 1968년에는 전자공업 육성책, 전자공업진흥원의 설립 등을 건의합니다. 김환희는 전자공업 시장 확대, 수출 정대, 최신 기술 도입, 해외 시장 개척, 칼라TV 방송 허용 등을 건의합니다. 즉 그는 초창기 한국전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69년에 전자공업진흥법이 공포되었으며 73년에 전자제품이 교역 흑자를 달성했으며 76년에는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계속 생산 증가하여 74년에는 100만 대를 넘었고 75년에는 반도체 웨이퍼가 처음으로 가공되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의 선구자인 김환희 박사의 사진입니다. 정부는 내륙에 넓은 토지가 있고 인근에 많은 거주 인구를 보유한 구미를 전자공업단지로 1974년에 지정했습니다. 79년 말 구미 단지는 세계 단지 550만 평에 168개의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현재 구미 전자공업단지는 5단지까지 조성되어 약 750만 평에 2,000개의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73년 국산화율은 라디오가 43%, TV는 25%였습니다. 전자공업 육성 정책으로 반도체류, 컴퓨터류, 음량기기류, 전자계기류 등 57개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전기기기 생산을 구미 전자기지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LG, 대우 등 주요 전자업체가 구미 단지에 입주했습니다. 이로써 구미 전자단지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발전을 선도하였습니다. 1970년대 구미 전자공단의 사진입니다.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구미의 국가산업단지의 전경입니다. 5. 조선공업의 육성. 1970년 키스트의 김훈철 박사와 김재관 박사는 조선공업진흥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1971년 조선 입국을 선언했습니다. 73년 김훈철은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는 사양하는 정유영 회장을 설득하고 광강군에서 울산에서 조선업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973년부터 대형 조선소가 건립되기 시작했으며 포철의 제강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에 울산에 최초로 건설을 시작한 현대조선소의 초기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조선소의 전경의 사진입니다. 6. 자동차 산업의 육성. 1973년 상공부 차관보였던 김재관 박사는 정주영, 정세영 씨를 설득해서 외국 자동차 단순 조립이 아닌 우리의 고유 모델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고유 모델인 포니가 1976년에 정식 출고되었으며 1978년에는 5만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유 모델의 자동차 산업의 육성으로
자동차 생산 강국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상승되었습니다. 한국의 첫 국산차인 포니의 사진입니다. 오늘날 현대자동차 울산부두의 수출 사진입니다. 7. 중화공업의 추진 실적. 1970년대 경제기획원은 1980년대 초반에 53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러나 중화공업의 추진으로 77년에 1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79년에는 147억 달러, 81년에는 2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중화공업 추진 목표의 2배, 경제계획은 추계의 4배를 달성한 셈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1977년에 966달러, 78년에 1330달러, 79년에는 1546달러, 1981년에는 1636달러를 달성해서 목표치의 1.6배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10월 유신기간 동안 중화공업의 추진으로 국가 수출액이나 1인당 소득 증가가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화공업 3편이 이어집니다.